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00만 인플루언서가 제안하는 온라인 콘텐츠 마케팅의 발표를 진행할 퍼포먼스 2본부 1팀의 양재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콘텐츠 마케팅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콘텐츠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 실사례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안 내용을 총 정리한 시간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페이드 마케팅과 컨텐츠 마케팅의 상호 보완 관계성을 활용을 해서 컨텐츠 마케팅의 중요성을 안내해 드리며,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클라이언트님들께서 매출이 상승했으면 좋겠지만 하락이라는 경험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매출이 하락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눈이 가는 것은 지출입니다. 그리고 지출 중에서도 특히 마케팅 예산에 눈을 뗄 수 없으실 겁니다. 이처럼 마케팅 예산을 감축하는 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매출이 하락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페이드 마케팅은 적은 초기 예산이나 혹은 예산 축소 등을 통해서 이제 비용 대비 효과가 미비하거나 매출이 하락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페이드 마케팅은 광고비 예산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는 마케팅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컨텐츠 마케팅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컨텐츠 마케팅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예산이 없더라도 업로드 이후에 인위적으로 삭제하지 않는 이상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비교해 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페이드 마케팅의 경우에는 치열한 경쟁 업체 간의 입찰 전쟁을 통해서 광고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컨텐츠 마케팅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컨텐츠 발행을 통해서 컨텐츠의 퀄리티가 상승이 되고 동일 예산 대비해서 노출, 클릭, 전환량들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페이드 마케팅의 의존도를 낮추고 콘텐츠 마케팅을 확장하는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콘텐츠 마케팅의 중요성을 작년에 가장 핫했던 흑백 요리사를 사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중에서 콘텐츠 마케팅의 관점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실지 혹시 한 번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성재 셰프님께서 가장 큰 수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컨텐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예측합니다. 안성재 셰프님의 모수 레스토랑은 현재 페이드 마케팅 중에서 대표적인 네이버, 메타, 구글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유튜브를 통한 컨텐츠 마케팅을 선택하셨는데요. 지금 이 화면은 안성재 셰프님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튜브 첫 영상이 2월 5일에 업로드가 되었고, 그리고 모수의 오픈은 3월입니다. 약 1개월간의 텀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심들을 컨텐츠 마케팅을 통해서 의심을 해소하는 것에 의의를 둡니다. 안성재 셰프님의 경우에는 컨텐츠 자체에 프레임을 형성을 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해서 라는 메시지를 담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발행합니다. 그래서 초기 채널 규모 대비해서 높은 조회수를 갱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한 컨텐츠 마케팅의 파급력을 보여드리면서 이후 모수의 홍보 영상에서 성공적인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채널을 온드 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성재 셰프님의 온드 미디어의 지속적인 성장은 유튜브 애드센스, 즉 조회수 수익, 그리고 브랜디드, PPL 광고를 통한 추가적인 수익 창출, 그리고 사업 확장까지 모두 마케팅 외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컨텐츠 마케팅과 페이드 마케팅의 상호 보완 관계를 활용을 해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마케팅 퍼널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의문이 드실 텐데요. 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 웅성거리셨던 600만에 대한 정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600만이라는 숫자는 누군가에게는 큰 숫자일 수도 있고 작은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면 이 600만이라는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저렴한 조명과 유선 마이크를 통해서 제가 2개월간
34개 영상을 통해서 누적 조회수 600만 회를 달성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영상 컨텐츠에 대한 기획력을 어필하고자 하였고, 그리고 컨텐츠 마케팅에 대한 거부감을 낮춰졌으면 하긴 바라면서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현재 AMPM 글로벌에서 컨텐츠 퍼포먼스 마케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전에 브랜드 에이전시에서 기획을 첨가를 했고, 그리고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회사인 MCN에서 영상 광고 및 기획을 통해 디렉팅까지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컨텐츠 마케터로서의 역량을 보일 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 사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A사의 창업 업종이었고요. 그리고 의뢰 당시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마케팅 예산 대비해서 효율이 미비하였고 매체 확장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인터뷰를 통해서 유튜브 52만 채널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72만의 커뮤니티까지 확보하고 있음을 통해서 차별성으로 판단을 하여 해결 방안으로 브랜드 컨텐츠 마케팅을 제안드렸으며 예산을 재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페이드 마케팅의 월 예산 약 1억 정도 사용하고 계셨고, 이를 통해 매체를 분석한 다음에 예산을 재편성하여 확보된 예산을 52만 유튜브 채널로 활용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너무 많이 반영된 채널명 자체로 인해서 컨텐츠 확장이 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 채널을 제안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규 채널과 기존 채널을 연결할 수 있는 컨텐츠를 기획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컨텐츠를 만드는지 저만의 컨텐츠 기획 플로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5가지의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처음에 시장을 분석하고, 그 다음 플랫폼을 직접 서칭을 하고, 그리고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한 다음 그 다음 컨텐츠를 기획하고 발행하여 피드백을 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요소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시장 분석에서는 수업 분석을 통해서 포지셔닝을 체크를 합니다. 우선 처음에 저의 사전 인터뷰, 그리고 이후에 발생한 내용들을 통해서 전 챗GPT를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창업 현황과 인식들을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수업 분석을 도출합니다. 우선 강점으로는 소자본 그리고 재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투자 대비 높은 순수익이 있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인하였고, 400개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 운영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판단했으며, 그리고 유튜브 채널 또한 52만 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점으로는 타 경쟁사와 가격 경쟁이 심하다는 것과, 그리고 타사, 가맹점, 로열티, 교육비 무료 등과 같은 후킹 포인트가 있지만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황에도 줄이지 못하는 소비 품목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기회로 판단하였고, 하지만 반대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매장으로 이동하는 트렌드로 위기로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에서 온라인 매장이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매체는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이 정보 탐색을 통했을 때 저의 컨텐츠 마케팅을 최대한 많이 노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플랫폼에 직접 서칭하는 과정이고, 주력 플랫폼에서 키워드를 직접 검색하는 과정입니다. 저의 주력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서 창업 관련 키워드를 1차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및 창업 등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돈과 취업 등 경제활동에 관련된 키워드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수집했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확인했을 때 기존에 너무 잔잔하거나 무거운 분위기의 채널이나 혹은 콘텐츠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젊은 청년들이 진입할 수 없었던 진입장벽이라고 판단을 했고, 창업을 도전하는 분위기로 조성하고 이를 타겟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컨텐츠 레퍼런스 자체를 워크맨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이 레퍼런스를 선정하는 이유는, 워크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업종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유저들에게 간접 체험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워크맨의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을 하되 전문성을 잃지 않고 창업 분위기를 독려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획과 그리고 업로드 및 피드백의 단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 2, 3단계에서 얻은 데이터들을 저는 노션에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차별성과 소구 포인트가 반영된 컨텐츠 주제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를 GPT에 학습을 하여 플랫폼의 검색과 병행하여 컨텐츠 차별성을 반영하여 체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한 컨텐츠의 논리성을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업로드 이후에는 저는 인게이지먼트, 즉 좋아요, 댓글, 저장, 공유와 같은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영상 체류 시간과 이탈 지점을 확인을 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해서 퀄리티가 높은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이처럼 5가지의 단계를 걸쳐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끝으로 이제 제안 내용을 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컨텐츠 마케팅을 왜 해야 되는가를 페이드 마케팅과 컨텐츠 마케팅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흑백 요리사 안성재 셰프님의 사례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600만의 조회수를 기록한 컨텐츠 기획에 대한 역량을 보여드렸으며 이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를 업무 플로우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타사 마케터보다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3가지인 것 같습니다. 능동적인 마인드,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 다양한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에 온라인 유통사업과 그리고 온라인 유통회사에서 그리고 브랜드 에이전시까지 거쳐가면서 고객에게 잊혀지지 않는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회사를 통해서 인플루언서, 앞서 말씀드린 온드미디어의 파급력 또한 눈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AMPM 글로벌에서 컨텐츠 퍼포먼스 마케터로서 이제 사업가형 마케터라는 퍼스널 브랜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벌써 온라인 비즈니스 업계에 있었던 지가 6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 경업부터 퍼스널 브랜딩을 거쳐 사업가형 마케터로서 제이커바는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의 6년간의 시행착오를 기반으로 성장 중인 저와 성공하는 브랜드의 첫 시작이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2본부 1팀의 양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